우리 땅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한국 하루 소비량의 3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황당한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많다는 러시아와 돈이 가장 많다는 UAE가 한국한테 원유를 먼저 가져다 주겠다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의리 같은 건 없습니다. 이건 철저한 이해관계의 결과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산유국들의 갑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차가운 구조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 90만 배럴이 어떻게 사라진 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울산에 있는 국가 비축기지에 중동의 한 석유회사가 원유 200만 배럴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유가가 폭등하니까 눈이 돌아간 겁니다. 보관만 하기로 한 그 기름을 해외 바이어한테 몰래 팔아버린 거예요.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이라는 게 있어서 먼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때 행사를 안 한 겁니다. 결국 110만 배럴만 겨우 잡고 나머지 90만 배럴은 그대로 국외로 빠져나갔어요. 금고지기가 금고를 열어준 꼴이죠. 산업부가 바로 감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기름은 떠난 뒤였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때가 하필 최악이었거든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합니다. 에피퓨리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공격에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중동 기름이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좁은 바닷길이거든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9.6%가 이 바닷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하루 12척이 지나가던 해협이 봉쇄 후 3척으로 줄었어요. 4분의 1밖에 못 지나가는 겁니다. 기름값은 당연히 폭발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16달러 50센트까지 치솟았어요. 한 달 만에 50% 넘게 오른 겁니다. 주유소 가격도 직격탄을 맞았죠.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1934원까지 올랐거든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15%까지 늘렸지만 그래봤자 리터당 65원 깎아주는 수준이에요. 2,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기름 넣을 때 한숨 나오시죠? 그게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은 나라, 러시아가 한국한테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라는 나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나라 살림의 절반도 에너지에서 나오는 나라예요. 기름과 가스를 팔아야 나라가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런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 대가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겠다고 선언합니다. 유럽이 미국산 셰일가스랑 노르웨이산으로 갈아타면서 러시아는 최대 고객을 잃었어요. 그러면 남는 큰 고객이 누구겠어요? 중국이죠. 2024년에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1억 850만 톤이나 사들였거든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19.6%가 러시아산이에요. 좋은 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러시아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에 생선 가게가 딱 하나 있는데 사줄 식당도 딱 한 곳뿐인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식당이 싫으면 안 사. 이러면 생선 가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깎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딱 그 꼴입니다. 러시아산 우랄유는 국제유가 대비 2024년에 15.7%, 2025년에는 17%나 깎여서 팔리고 있어요. 중국이 가격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마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하루 180만 배럴씩 사주던 게 110만 배럴로 줄었고 앞으로 80만 배럴까지 더 줄어들 전망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인도한테 관세를 50%에서 18%로 깎아줄 테니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라고 거래를 한 겁니다. 인도가 그 거래를 받아들인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고객이 하나둘 떠나는데 남은 고객은 가격을 후려치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눈을 돌린 게 북극해입니다. 아틱 LNG라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연간 198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새 시장을 뚫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북극해니까 바다가 얼어 있잖아요. 이 가스를 실어 나르려면 2m 두께 얼음을 깨면서 동시에 영하 163도 극저온으로 가스를 저장하는 초고난도 배가 필요합니다. 이걸 쇠빙 LNG선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지다 조선소랑 계약해서 쇠빙선 10척과 셔틀 탱커 7척, 총 17척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계약 금액만 4조 8,5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즈베지다 조선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버렸거든요.
삼성중공업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결정타였어요. 원래 21척이 필요한데 현재 3척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전체 용량의 25%만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혼자 해보겠다고 자체 건조를 시도했어요. 알렉세이 코시기노라는 배를 완성하고 시범 운항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배의 속을 뜯어보면 한국 기술진이 남긴 핵심 블록과 부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표만 러시아지 속은 메이드 인 코리아 프랑켄슈타인 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 최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Like everyone else who is smart. 똑똑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한다면서 환영한 겁니다. 자원 대국이 기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줄을 서는 나라가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돈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중동의 UAE. 이 나라도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가 쇄빙선 때문에 한국이 필요했다면 UAE는 미사일 때문에 한국이 필요했거든요. 이란의 보복 공격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자폭드론 689대, 순항미사일 8발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UAE 하늘 위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UAE 방공망이 얼마나 막아내느냐.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요격, 92%, 드론 689대 중 645대 격추, 93%, 순항미사일은 8발 전부 요격, 100%입니다. 이 엄청난 성과의 중심에 한국이 만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이가 있었습니다. 천궁이는 60여 발이 발사됐고 요격률 96%를 기록했거든요. 그것도 실전에서요. 훈련장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96%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천궁이 요격탄 한 발에 약 15억 원, 미국산 패트리엇은 한 발에 55억 원이거든요. 성능은 실전에서 검증됐고 가격은 3분의 1. 어떤 카탈로그보다 강력한 마케팅이 전쟁터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 5일차, 요격탄이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96%로 잘 맞춰도 탄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UAE는 다급하게 한국에 긴급 추가 요청을 넣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고 있고 요격탄은 떨어져 가고 있고 그때 한국이 움직입니다. 30여 발의 천궁이 요격탄을 긴급으로 인도했습니다. 3월 8일 밤 UAE C-17 수송기가 대구공항에서 요격탄을 실어갔거든요. UAE의 압둘 칼렉 압둘라 교수, 대통령 비공식 고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의리 같은 건 없다고 했죠? 맞습니다. 이건 의리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전쟁이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UAE가 뭘 했느냐? 총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2조 원 규모의 협력에 합의합니다. 방산 분야만 50조 원짜리 MOU를 맺었고 원유도 총 2,400만 배럴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 600만 배럴에다 1,800만 배럴을 추가로 확보한 거죠. 그리고 천궁이는 사우디, 이라크까지 수출이 확대돼서 중동 수출 계약만 12조 원을 넘겼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러시아는 쇄빙선, UAE는 방공미사일, 전혀 다른 분야인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UAE는 돈이 가장 많은 나라고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에 원유를 먼저 가져다 주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왜? 자원은 땅속에 묻혀 있으면 그냥 돌멩이거든요. 그걸 꺼내고 옮기고 지키는 기술이 있어야 비로소 돈이 됩니다.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기술이 없으면 오히려 기술을 가진 나라에 종속되는 역설이거든요. 러시아는 북극가스를 세계에 팔고 싶지만 2m 얼음을 깨면서 영하 163도 가스를 운반하는 배를 못 만듭니다. UAE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데 그 방패를 자기들은 만들 수 없었고요. 한국은 지금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쇄빙선, 천궁이뿐만이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0%, SK 하이닉스, HBM 점유율은 57%에서 62%에 달하고요. 원전도 UAE, 바라카 4기를 지었고 체코에서 24조 원짜리 원전까지 수주했거든요. 이 기술력 덕분에 호르무즈가 막혀도 러시아와 UAE가 기름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의 주유소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술 격차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줄어듭니다. 중국은 지금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고 투자 없이는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 우위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유지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산유국들의 갑이 된 이유 단 하나입니다. 기술.
러시아도 UAE도 한국 기술 없이는 자기 자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